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6월 들어서 그래도 시장이 하방 경쟁성을 좀 확실히 다져주는 모습이 나와서 그래도 천만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의 이제 시장의 위치가 뭐 단기적이든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중요한 이런 지지 라인에서 이 지지대를 붕괴를 시켜버리면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위치를 일단은 지켜준 게 저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붕괴를 시켜놓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은 데미지가 크죠. 그래도 일단은 이런 부분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참 시장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미 증시가 전일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이 페드의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연은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대략 한 열 몇 명이 되는 위원들이 있죠. 그리고 일요일 날 라이브에서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은 그 연준의 발언, 즉 각 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위원들이 일단은 금요일 날 한번 운을 띄었어요. 금요일 날 운을 띄었는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폭으로, 즉 기술주 관련해서 일단 좀 크게 빠졌는데, 사실 이거는 어제 국내, 즉 미국 자국 내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는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느 정도 맞았던 것 같고, 어, 여전히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반등을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IT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IT가 시장의 중심이고, 지금 뭐 오늘 자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좀 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는 사실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 무역협회를 들어가 보면 이제 수출 물동량이 나오는데 반도체 이 수출량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일요일 날 말씀드린 가장 큰 핵심이에요. 수출량은 늘었다. 단 단가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이제 D램은 8달러에서 지금 3.7달러 정도까지 많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랐던 거는 첫 번째 이 생각지도 못하는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이 채굴장을 만들려고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램이 소요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인데,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5G 시대가 되면 지금보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고, 이거 관련한 모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세상이 됩니다. 초연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오게 되면 필요한 반도체, 이런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D램이라든지 랜드라든지 등등 이 소모되는 양이 지금의 5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는 시장이 위험할수록 정말로 크게 달할 때는 꼭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올랐어도 다시 떨어지면 그때 기회를 또 잡으면 돼요. 자, 시황 이어나갈게요. 일단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뭐 이제 장 마감 전에는 뭐 대화로 풀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대화로 풀자 했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뭐 오늘 이제 여행 금지를 내리겠다라든지 뭐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뭐 어떻게 되든 해결은 되겠죠. 근데 이게 장기화를 가서 그런 악재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사람들이 모두 알아요. 그래서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악재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파월의 금리 인하 발언은 아니죠. 기조라고 할게요.
발언은 아니에요. 금리 인하 관련된 뭐 뉘앙스를 풍겼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런 전일 큰 폭의 낙폭을 전부 다 되돌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G20 고위급 이제 회의에서 이제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불발됐죠. 즉 호재가 무역 분쟁 악재보다는 이제 강한 시장이 됐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약간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이제 하락하다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환율 1700 1170에서 1180원대 있던 게 지금 1170원대 안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며칠은 제가 일부러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카페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변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기조가 단기적인 바닥권을 잡은다면 선물 옵션 만기 전까지는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섹터를 잘 해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나. 왜냐 시장이 버텨주면 큰 폭락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이제 종목의 개별 악재만 없다면은. 그래서 이 시기에 수익을 좀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스피는 보면은 이제 3일 동안 미 증시 빠졌을 때 일정 부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큰 상승은 없었고, 또 장 막판에 외인이 이제 선물 포지션에서 한 4천억 정도, 3천억 좀 꽤 큰 물량이 나오면서 좀 빠졌죠. 아마 이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모건 스탠리 발 리포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섹터는 무난했고요. 그런데 코스닥에서 오늘 이제 드디어 IT 나포가대주 쪽으로 강한 상승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시장의 돌파와 바닥권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달리는 말이 더 달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못 따라갑니다. 이거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즉 너무 막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종목을 살 때는 이제 의미 있는 종목을 사야 되겠죠. 떨어져도 뭐 테마가 같이 형성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향후 뭐 1개월 내에 올 재료가 있어 가지고 그 재료와 자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뭐 즉 매복해 있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면은 이게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것만 좀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 어차피 반등 장이니까. 그리고 돼지열병은 이제 카페에서도 그랬고 금요일 날 좀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종가 부근부터 해가지고 어차피 오늘은 좀 이게 팡팡팡 세 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약간 부담되는 자리고, 그래서 이제 주말 이제 뭐 연휴 때 뉴스가 나와도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 생각에서 그런 거고, 금요일 날이면 이틀 3일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연휴가 끼거든요. 이제 토일 2일의 연휴 동안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모르죠. 공포라는 게 주말에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전염병 관련된 주식은 항상 주말 전에 사면 월요일 날 시가 갭이 많이 떴었어요. 그런 게 이제 돼지 열병에서도 지금 거의 매주 발생하고는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 보면 될 것 같고, 히토류 관련해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또 반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히토류 관련된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변동성 계속 있어가지고 아예 종목을 초기에만 언급하고 언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고, 또 대북 관련해서 꿈틀대는데 예전같이 강한 파급력이 좀 없습니다. 강한 파급력이 없어서 좀 뭐 약간 뭐 약수익 약 변동 정도뿐이 없는 그런 네, 모습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일단은 6월 10일 날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개성공단 관련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미국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인디에프라든지 그 관련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상당 부분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한 15% 정도 이미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대장주 위주로 본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오늘 좀 이슈 될 만한
기사를 좀 보면은 이제 좀 자극적이죠. 트럼프 입맛대로. 근데 트럼프 말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뭐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이런 시사가 계속 나오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증시에는 네, 호재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이게 현실화가 됐을 때는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악재로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이 금리 인하로 인한 반등은 맞고 떨어질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SKT 5G 관련해서 방송 시연, 즉 이게 세계 최초니까 이런 부분이, 그리고 하만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이어진다라는 부분, 예,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은 기사이기 때문에 하나 언급을 드리고요. 지금 관련해서 많죠. 뭐 SK 쪽도 있고 아마존 쪽도 있고, 그 다음에 6월 22일 일정도 있고, 그래서 이쪽 자율주행도 중요한 섹터다라고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어져 가죠. 일단 보면은 오늘 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는 양호했었습니다. 양호했었는데 이제 코스피에서 장 막판 1시 반, 2시 한 1시 반부터 해가지고 급격하게 좀 프로그램이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외인이 좀 네, 매도로 가담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 좀 네, 영향을 줬고,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줬고, 지금 오전에는 코스닥 자체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조적으로 봤을 때 외인의 수급, 즉 프로그램 쪽에 종목의 단주들, 이런 체킹이 됐을 때 외인들의 돈이 들어오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느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닥에 돈이 들어올 것 같았고, 나중에 장 후반에 기관이 좀 힘을 보탰죠. 그래서 좀 강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쪽 부분은 뭐 이제 반도체 관련한 삼성전자 쪽을 건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45,000원에서 뭐 41,000원 가두리를 잡고 지금 네, 파생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시장이. 그리고 항상 제가 언급하듯이 이런 양매수 사이즈가 들어오는 곳을 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양매수가 들어오는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제약을 시장에 반등을 해도 지금 언급을 못 드리는 이유가 메이저들이 건들지를 않아요. 지금 이쪽이. 그래서 조금 부담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제약 쪽은 일단 뭐 물려 있는 걸 가지고 있어도 뭐 이걸 추가 매수를 하지도 말고 뭐 팔지도 말고 그냥 무대응이 지금은 네,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약 쪽은. 그리고 이제 나스닥인데 이 캔들 자체가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러한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 하락을 장악을 했으니까 이런 파동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는 못 올라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770, 7700포인트까지 한 200포인트까지 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본다면 한 750까지, 즉 하락의 절반을 돌리는 파동만 나와도 일정 부분 네, 강한 네,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도 강력한 턴이 일어났어요.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을 좀 유심히 보면서 섹터 매매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삼성전자를 먼저 보죠. 삼성전자 역시 외인이 팔았네요. 팔고 일단은 이 구간까지 올라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 구간 4,480원 이 구간까지 꾸역꾸역 올라와서 삼성이 버텨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아직은 네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기는 부담되니까, 박스권이니까. 대신 삼성전자가 살아있으면 IT가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고요. 셀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신라젠. 신라젠은 아직도 힘을 못 봤네요. HLB가 그나마 위치가 좀 나았는데, 오늘은 현대차랑 뭐 기아차가 좀 좋았는데, 자동차 섹터는 사실은 이전에는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별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이쪽을 해서 선물 옵션에서 지금 뭔가를 꾸며 버린다면 오히려 자동차가 더 뭔가를 하기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ABL 바이오.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외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보시면 날마다 이런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의 날마다 이 모든 게 프로그램으로 짜져 있고 프로그램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의 관점은 똑같습니다. 여기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착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안착 돌파가 나와야 저는 진짜라고 보고, 그 전에는 명확하게 뭔가 기준을 잡고 하기가 지금 애매한 구간이라, 네 지금은 ABL 바이오를 관찰만 하는 걸로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 LG전자가 좀 많이 빠졌죠. LG전자가 아마 그간의 이제 상승폭의 절반까지 빼버리면 좀 부담이 되는데, 일단은 11선까지만 보고 11선까지만 보고 네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를 돌파시켜놓고 깨면 불리해지니까, 이런 추세 때 하단까지 내려오니까. 잠시만 카카오를 한번 보죠. 카카오. 그리고 송원산업, 어제 이제 이거는 매도를 말씀드렸어요. 이 매물대 있다고. 그래서 송원산업은 단기 이제 약 상승 정도로 끝났겠네요. 여기서 했으니까 3.7, 2.4, 한 5% 정도로 해서 송원산업은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 마니커, 이제 이런 애는 여기서 단기 쌍고점 만들었죠. 한 번에 못 넘어요 절대. 그래서 이렇게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는, 여기서 쌍바닥이 나오면은 한번 해볼 만해요. 여기서 쌍바닥 나오면 이제 한번 해볼 만한 위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돼지열병 관련주들. 이제 얘는 그 양계 쪽에 대장이니까 대장 하나, 양계 쪽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백강 소재 시간에 꽤 많이 올랐네. 얘가 또 대장이죠. 지금 올려놓고 이 매물대에서 정확히 이제 또 상승을 해 가려고 하고 있고, 변동성 많아서 이런 애는 내일 뭐 단타 정도로만 진행을 해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가장 거래량 많이 터진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하니까 내일도 뭐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 기준에서 단타를 하겠죠. 근데 이제 변동성이 많아서 이거는 손이 빠르고 정확한 매매 타점이 있는 분들만 네 해야 되고, 젤바이오는 오늘 안 봤어요. 이거는 좀 기준이 이제 돌파 나오면 돌파가 나왔을 때는 진짜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제 눈에는. 얘가 돌파만 나왔으면 좋은데 돌파가 안 나오니까 안 봐야죠. 돌파 나오면 볼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보고 차라리 비싸게 사더라도. HB
이거 눌려줄 겁니다. 눌려주면 그때 볼 예정이에요. 이렇게 쐐기로 이렇게 눌리면, 그래서 11선 근처에서 매수해서 볼 거고요. AP 시스템이 오히려 좋은데, 얘도 뭐 5일선 기준을 잡든 11선 기준을 잡든 그렇게 해가지고 눌림목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힘이 좋아서.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해성옵틱스랑 이제 매매를 했던 게, 해성옵틱스를 시초가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시초가에 바로 사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바로 한 3%, 4% 먹고 일단 나왔는데, 단기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나왔고요. 그냥 단기 고점 자리여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까 쐐기형으로 이렇게 눌렸다 하면 이만큼의 상승 갭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고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 지금부터는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이제 세력의 마음이겠죠. 여기서 끌어올리는 것은 세력의 마음. 근데 매물이 많다라는 정도.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보고요. 그리고 S넷도 오늘 돌파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카페에서 S넷이 가장 성공적인 돌파 매매의 종목이었어요. 오늘 이것도 너무 짧게 끝내버려 가지고, 이것도 이 정도 수익은 났는데 너무 짧죠. 너무 짧게 좀 돼서 굉장히 아쉬운 종목인데 지금. 근데 강한 돌파는 나왔어요. 강한 돌파는 나왔고, 내일 한 번 정도 더 해서 1만원 한 번 더 터치를 할 건지, 위로 한 번 더 날려버릴 건지, 둘 중 하나 나올 겁니다.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대금이 1,700억이에요. 1,700억이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얘가 시가총액이 고작 1,500억. 즉 오늘 20% 상승을 해서 1,500이라고 억이면, 원래 1,200억짜리 종목이 오늘 이 정도 상승을 했고, 이 거래량 터진 게 1,800만 주면은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오늘은 전체 시장에서 히어로 종목 중에 하나죠. 이 HNT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얘도 강력한 상한가인데 거래 대금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없었겠지만, S넷은 아니었어요. 충분히 물량 다 받아줬고, 고가권에서 누군가가 다 사준 거예요. 다 사주고 이렇게 막판에 살짝 눌렸으니까, 이제 단타를 한다 아니면은 내일 뭔가를 해보겠다 라면은, 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가 이하로 밀렸을 때 뭐 이런 형태 나오면 한번 봐도 되겠네. 이제 S넷 오늘의 히어로죠. 그래서 장전 돌파 종목으로 세 종목을 이렇게 했어요. 해성옵티스, S넷, 탑엔지니어링 했는데, 이제 마지막 탑엔지니어링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딱 이거 한 종목, 네,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일 안 좋네요. 거래량도 아직 안 실렸고, 일단은 매물대 위에 덧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 오늘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아래꼬리에 달고 있다가 올라가주는 흐름 기대해보고, 금요일까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실적은 좋아서 탑 엔지니어링도 파워로직스 자회사인데, 파워로직스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 좀 아쉽네요. 이거를 할까 탑을 할까 하다가 탑 엔지니어링을 했는데, 역시 대장 주가 좋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PSK 이제 신규로 볼 예정이고요. 한 5일선이나 11선 눌림에서 이제부터 봐볼 생각입니다. 수급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바로 안 갈 거고. 그리고 EM코리아, 미코 어제 이제 단기 고점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고, 미코는 매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소차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니까, 금요일 날 한번 슈팅 나오면은 정리해 버리는 걸로, 정리하고 다시 눌림을 잡는 걸로 하고요. 대신 이제 바닥권 중장기 쌍바닥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아래쪽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
또 무난합니다. 홀딩도 무난해요. 그래서 이엔코리아 같은 거는 중기로는 8,4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니까 그렇게 보고, 위코 오늘 좀 빠졌는데 일단은 뭐 이런 구간이 단기 고점이라고 어제 한 번 더 말씀드렸죠. 그래서 눌리고 가야 돼요. 왜냐, 이 21, 2평을 돌려야 되니까. 그런 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 오늘 종배한 종목들이죠. 아남전자는 아까 이제 남성하고 아남전자 두 개를 놓고 이제 카페에 글을 적는데, 이제 아남전자에 제가 이때 글을 막 적었어요. 딱 3시 정도에 글을 적고 있는데 얘는 올라가 버려서 못 사고, 남성 남성이 안 올라가서 남성을 좀 샀거든요. 일단은 남성을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사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내일 이렇게 위로 좀 뽑아주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어제 뭐 남성도 기사가 나왔고 아남도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뭐 단기 이제 뭐 물려 있는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차익성 매물이 어제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종가를 본 거고요. 어제는 그래서 좀 부담되는 자리였어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도 자리가 어제고, 근데 뉴스 나오고 이제 그 기대 물량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들어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모는 그냥 관종 넣을게요. 이 수급이 좋고 쌍바닥, 쓰리바닥까지 나왔다라고 보여줘서, 쓰리바닥까지 나왔다, 이거 악성 매물 처리된 것 같다라는 거, 이게 저는 시그널이에요. 봤을 때 뭔가 있어요. 이 바닥권에서 뭔가 있어요. 이거는 SFA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바닥은 딱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구간을 좀 보고 있는데, 전에 제가 처음 이 종목을 언급했을 때 돌파 들어갑니다가 이 자리에서 돌파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잡아줬다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혹은 월요일날 봐서 이제 슬슬 공략을 해볼 거고, 그때 이제 돌파 때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을 만드니까 조금 높더라도 이 자리에 오면 한번 봐볼 거예요. 3,000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만 봐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21선을 한번 쳐주고 갈지 어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이건 일단 빼고, 방탄 관련주 GMP, 이거는 쉽게 안 가네요. 종목이 진짜. 일단 오늘 저는 만원대 또 물량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 매도를 하고 오늘 만원대 들어가서 매도 안 했어요. 오늘은 그냥 매도 안 하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샀습니다. 종가에 조금 더 사고 이렇게 지나갔고, 키스트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네요. 근데 이거 괜찮아요. 저는 여기 더 아래까지 밀리면, 일단은 뭐 너무 밀리면 안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3,200원을 잠시 찍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이고 길게 7월 초까지 보고 가니까 7월 초까지 보고 가니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뭐 오래 전부터죠. 이때 아마 말했을 거예요. 2000 얼마 때 가지고 입대하고, 이때 먹고 나서 이거까지 다 먹었는데 이걸 못 먹었죠. 이걸 못 먹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 바닥권에서 이걸 잡아내서 끌어왔기 때문에, 즉 싸게 잡아야 이걸 안정적으로 먹어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마니커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아서 왔는데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마이커도
이런 자리에 있으면 그냥 홀딩하면은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지루하겠지만 여기서 얘가 20% 오르면은 전체 수익률은 60%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복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커지죠. 엄청 무섭게 커지죠. 복리 부분이. 유닛 테스트는 보기만 할 거예요. 이제 유닛 테스트보다 PSK가 더 좋은 것 같네. 빼버려야 되겠다. 칩셋 미디어. 다시 1,500원 되면 이거 매수할 겁니다. 1,500원. 유닉스. 오늘은 정가에 안 샀네요. 오늘은 안 사고 일단 조금 더 밀려보면 21선 때 한번 봐보려고 하고, 주말이라 이거는 안 했죠. 지금 하루에 3%짜리씩 계속 나오네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이 구간이 오는데 이제 위치상 조금 불리해요. 지금 이제는 조금 불리해져서 한 번 더 눌림을 보고 가는 걸로 하고, 사막 콘덴서 오늘 시가에 너무 뜨는데 이 시가 라인이 이 저항에 딱 부딪혔기 때문에 이거를 공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가가 낮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저항을 뚫고 가야 되는데 아예 시가부터 저항 맞았으니까 기존에 여기 물려있던 매물들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롤링 할 수 있다 정도로, 이거는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내일 현충일 휴일이라 뭐 쉬는 날이 많네요. 그 내일 휴일인지도 모르고 오늘 무방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무방은 진행을 안 하고요. 라이브는 진행을 안 하고 내일 목요일 날 라이브 진행을 하고요. 이제 어 그 유튜브 유튜브가 아니라 그 카페 유료 교육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목요일 날 해가지고 아마 저희 매니저님이 이 커리큘럼 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공지를 할 거니까 카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